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은 오랜 역사 속에서 피어난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지금부터 물의 나라 베트남에서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해온 저에게 하노이는 익숙하지만 매번 설렘을 가져다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노이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줄지어 달리며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려대는 오토바이의 행렬에 넋이 나가기도 합니다.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오토바이를 떠올리게 할 만큼 오토바이가 많은데요.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국민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화산 이시의 조상이기도 한 리타이또가 1010년 리 왕조 시대를 열며 이곳 하노이로 수도를 옮겼는데요. 당시 명칭이었던 탕롱은 승천하는 용이라는 의미로 베트남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노이는 호수의 도시로 불릴 만큼 크고 작은 호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호안깨엠 호수입니다. 연일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웨딩 촬영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호안깨엠은 검을 돌려준 호수라는 의미입니다. 레 왕조의 태조 레러이가 이 호수에서 거북이가 전해준 명검으로 명나라 군사를 물리친 뒤 다시 돌려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수에는 귀하게 여겨지는 큰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요. 마침 제가 간 날 거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은 골목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건물들. 탕롱 시대부터 형성된 구시가지는 긴 세월과 옛 정치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입니다. 골목 사이사이로 천년고도 하노이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특히 하노이의 뿌리라고 자부하는 13개 마을들이 아직도 그 형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제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하노이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 중에 하나인 다이엔 마을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다이엔 마을에 들어가는 속초 건물 입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하노이가 전설과 역사에 따르면 13개 가장 오래된 마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이 바로 그 13개 마을 중에 속해 있는 하나의 마을이고요. (1950년대) 행정개혁으로 친척과 이웃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촌락의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이 마을은 아직도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우리네 재래시장과도 닮아 정겹기만 한데요. 서민들의 소박한 모습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의 베트남은 조상을 모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이엔 마을에서도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증시 가문의 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대를 거듭해 살아왔다는 쯔흥시 사람들. 다이엔 마을의 산 역사이기도 합니다. Nếu mà về đến thế hệ các cụ về đây là chúng tôi, thế hệ đến tôi là thứ 11, còn sau thế hệ các cháu nữa thì thành ra đến 13, 14 con đến thế hệ tôi. Thì tôi năm nay 63 tuổi. Thì thế hệ tôi là như vậy là 하노이의 뿌리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자긍심이 다이엔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ô khỏe không? Vào đây vào ở nhà đấy. Cháu đang thăm nhà bác đang đi thăm gia đình đó. Cô khỏe không ạ? Vâng, đi vâng. Vào ở nhà đấy, cứ vào đi. Vâng. Alo ạ. Xin làm chỗ đây gặp bà làm ở Thuông Nam. Đây, Vâng, cảm ơn anh. Vâng. 이곳은 60년 넘게 전통 약재를 재배해온 할머니 댁입니다. Đấy, con trai cả đấy, con trai lớn. Con gái. Con gái à? Tôi cũng đi cắt lá thuốc của bà. Tôi 4 cô con gái, 3 cậu con trai, Bốn 7. con gái. Ba con trai. Ông năm nay là 83 tuổi đến 90. 90 rồi à? 87 rồi, 87 rồi. 87. Sắp tới là Các bà ấy bây giờ chợ búa thì bây giờ già người thì chết, người thì không đi nữa. Vâng. Con như già quá. Nhiều tuổi nhất là làm thuốc không? Vâng. Bây giờ nhiều tuổi nhất. Chỉ còn có tôi bây giờ thì thôi là vườn thì là tôi vẫn làm. Thế thôi. Đấy, cái này là xuyên tâm niên. Cái này là thịt cái Cái này là bồ cô anh để uống tiêu độc. Ví dụ như là bệnh của phụ nữ là u xơ buồng trứng hay là Tiêu độc chứ là tiêu độc. cái này là tiêu độc mạnh lắm. Vâng. Lam lá khô nhà này ở đâu? Ở nhà này hay là chỗ khác? Ở nhà. Ui, Kia lá tươi kia kìa. khô lắm. Lá tươi kia kìa. Ta gọi hết rồi. Đây tươi đây. Đây là bột của anh. Đây bồ cô anh mà phơi khô đây này. Vâng. Đây, lá tươi đây. cái này làm khô thì nhờ này Đây, rồi. như này. 이게 약재를 방금 캔 이게 생약 약재고요. 이걸 cái này mà 건조를 해서 이렇게 약재를 하고. Đấy, phơi khô đây này. cái này mà 다이엔 마을은 옛날부터 약재 재배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마을이 도시화되면서 약재밭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할머니의 작은 텃밭이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đấy. Còn cái này là hẹ này. 21살에 시집와 수십 년간 약재를 재배하다 보니 웬만한 약재의 종류와 효능은 꿰차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약재밭은 약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잔뜩 주름진 얼굴에 굽은 허리.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데요. 모든 게 기계화돼가는 세상이지만 할머니의 작업은 아직도 하나하나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정성이 마을의 전통을 꿋꿋이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서너 시가 되면 어김없이 약재들을 가지고 나와 집 앞 골목에 노점을 펴시는 할머니.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방문 때도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70%가 불교 신자들인데요. 하노이 근교 흥틱산에 위치한 흥산은 북부 지역의 불교 성지라고까지 불리는 고찰입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차로 2시간을 달리면 선착장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나룻배를 타고 옌강을 따라 1시간 정도를 가야 흥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궂은 날씨에도 선착장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요. 특히 음력 정월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나룻배 행렬이 강을 가득 메웁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한 달 동안 1년의 농사와 사업에 큰 성공을 기원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례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북부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절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거의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의례객들이 모이고 어떤 해는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정도의 의례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흥사로 들어가는 뱃길은 풍경이 특히 아름다운데요. 여기에 뱃사공의 노젓는 소리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 운치를 더합니다. 드디어 흥사 입구로 향하는 선착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뱃사공의 대부분은 여성들인데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베트남 여성의 강한 생활력을 보여줍니다. Cảm ơn chị ạ. Xin cảm ơn. Xin chào, hẹn gặp lại. Chưa gặp lại.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사람들의 행렬은 줄어들 줄 모릅니다. 선착장에서 또 1시간 정도 산을 올라야 절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복을 기원하러 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목에는 재래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빈손으로 절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다양한 재래용품 속에 정성을 담아봅니다. 절이 가까워질수록 그야말로 인산이네. 하지만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Hà Nam đến à? Chị mỗi năm chị đến chùa Hương không ạ? Tất cả chồng con cháu, con rể. Thế à? Tại sao đến đây ạ? Mỗi một năm là đến mùa lễ hội này là toàn dân trong nước là đến đây để nước cảnh. 이렇게 약 3km의 산길을 등반하면 흥띡산 정상에 위치한 커다란 석회암 동굴 사원이 나타나는데요. 관세음 보살인 관음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봄이 되면 피어나는 꽃향기가 사원 전체를 감싸기 때문에 향이라는 의미의 흥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정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까지 멀리 순례로 온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만큼 제단에 올리는 제물들도 가지각색입니다. 꽃과 과일은 기본, 과자와 술 등 다양한 물건을 쟁반에 가득가득 올려 제단에 바칩니다. 중앙재단 뒤편 동굴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부처님 가까이 가려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관세음 보살. 그 앞에서 어떤 소원을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는 것일까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월이 되면 이곳을 찾아 제물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쩌면 이곳 흥사는 종교적인 장소를 뛰어넘어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쟁반에 올라가는 제물의 모습도 변하고 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일 텐데요. 바로 이 마음이 행운을 만드는 열쇠가 아닐까요?
자연이 빚어낸 풍경이 신비로움을 더하는 흐응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행하는 의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종유석 기둥에 열심히 문지른 돈을 한 해 동안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연의 신비와 신앙, 그리고 사람들의 소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힘들게 소원을 빌고 내려오는 길. 출출한 참에 고소한 빵 냄새가 발길을 잡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빵으로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이 남아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빵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바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선착장에는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나룻배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산에 올랐다가 점심 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나룻배에 몸을 싣고 돌아가는 길. 몸은 다소 힘들어도 마음에 담고 왔던 고민 대신 희망을 안고 가는 길이라 다들 좀 더 가벼운 기분이 아닐까요? 비가 그치면서 여유롭게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Từ năm đến 10 tuổi là đi lái thuyền. 50 tuổi thì Vâng, là biết lái thuyền. tức là 43 năm rồi. Vâng.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옌강에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뱃사공뿐만이 아닙니다. 강 한켠에서 바구니를 가득 실은 배를 만났는데요. Cái nó làm gì? Đây là Bắt con tôm. dây lưới. Tôm đây anh. À thế à? Ngon lắm. Anh có dùng không? Ngon lắm. Quay em có ăn này. Con tôm này để làm gì? Bán hay là ăn? Để luôn? Bán cho ai à? Vâng vâng. Anh có mua không? Ngon lắm. Các chị đã làm ở đây khoảng năm này bao lâu rồi ạ? Làm bao nhiêu năm nay rồi? Hàng mấy chục năm nay rồi. Mấy chục năm nay. 이게 바로 옌강에서 잡힌 새우들입니다. À, 5 đô la một cân à? 5 đô la. Cái 2 đô la for one. Anh có mua không? 50. Không, bên truyền hình xấu lắm từ lấy 이 강에서 잡은 생선입니다. 이렇게 생선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파신다고. Còn cái này thì chỗ nào cũng có. cá gì à? Cái này là cá chép cá chép. để cho dành riêng cho phụ nữ có thai. 아, 부엌신 제사할 때 우리말로는 조항신 제사 날 때 쓰는 방생을 하는 이 조그만 잉어 종류입니다. 이거 베트남어로 까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민물 잉어를 잡는 거죠. Có cần vào nhà uống nước không? Nhà đây, nhà đây. Đây, nhà 저기 đây. 사시는 댁이 nhà đây, nhà đây. 저쪽이라고 Đấy, 저기 밑에 나무 야. 숲 있는 집이 댁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gọi là hang loan đấy. 한잔 하고 가는데. Xin cảm ơn Xin nhiều. cảm ơn. Mình hẹn gặp lại nhé. 바람 소리, 물결 소리, 자연의 음악 소리에 잠시 시간이 멈추는 듯합니다.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풍경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에 자리 잡은 무덤들인데요. 이곳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Chị ơi, tại sao cô mua ở đây nhỉ? Tại vì ngày xưa là ở đây có cái bãi. À, có cái bài. Vì người Việt Nam mùa nó hơi nóng cho nên là người chôn cái người chết ở cái dọc này cho nó mát. Trời nóng. Chôn cái dọc nước trời nóng. nhờ vậy. 여름이 길고 무더운 베트남에서 조상의 묘를 시원한 물가에 쓰는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의 풍경과 마주한 무덤들.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휴식을 취하기에 어쩌면 최고의 명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선을 타고 다리나 손으로 배를 저어서 1시간 걸려서 저기 동굴에 있는 사찰을 찾아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와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은 뭐냐면 역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오고, 게다가 단지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그다음 기도를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여가 놀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봄이 되면 관광을 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을 15년 만에 다시 찾아보니 정말 오랜만에 베트남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 같이 빠져들어서 여행을 한 느낌입니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흥사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아름다운 풍광과 베트남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또 한 번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Cảm ơn chị nhá. Xin cảm ơn. Xin hẹn gặp lại nhá. Cảm ơn chị nhiều. 흥사의 향기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서 1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할롱베이. 이곳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절경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할롱시에 위치한 바이짜이 선착장, 할롱베이 여행의 시작점과도 같은 곳인데요. 세계적으로 워낙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 할롱베이를 돌아보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연일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할롱베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돌섬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신이 인간 세상에 준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Giới thiệu cho các bạn là Việt Nam này chỉ có cảnh núi của Vịnh Hạ Long này là đẹp nhất. Núi về phần núi là chất đá bằng đá vôi và có 1.500 hòn núi cho các bạn. 1.500 hòn núi. Chất đá là 90% là đá vôi. Nên là núi này là giới thiệu cho các bạn là toàn bộ đất nước Việt Nam này, cảnh này là tự nhiên của núi lửa. 할롱베이는 영화 인도차이나의 배경으로도 유명한데요. 서울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광대한 바다에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신비함을 품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도 이곳의 절경에 감탄해 차마 폭격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 옛날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여의주를 토해내 섬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섬은 자연환경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도입니다. 마을은 땅이 아닌 물 위에 만들어졌는데요. 할롱베이 일대에 있는 여러 수상마을 중 봉비엔이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힙니다. 이곳에는 40여 가구가 바다 위에 부표를 띄우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수상마을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배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요.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노를 저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곳 하롱베이에서 나고 자란 터라 작은 나룻배 하나 다루는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능숙하게 타고 온 배를 고정시키고 교실로 향하는 아이들. 바다에 사는 생활이 아주 익숙합니다. 베트남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무상 의무 교육입니다. 이곳 수상초등학교에는 3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tên là gì? Yến. Mấy tuổi, bao nhiêu tuổi rồi? 10 tuổi là lớp 3 này, lớp 4 rồi à? 이곳에서의 수업은 읽고 쓰고 말하기 위주로 진행되는데요. 물 위에 있다 보니 체육 수업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선생님들은 육지에서 살다가 발령받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처 수상가옥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중학교로 진학하려면 하롱베이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봉비엔 마을 아이들의 상당수는 이곳 초등학교 생활이 유일한 학창 시절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묶어놓은 배에 들어찬 물부터 빼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만난 이엔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Bố mẹ và ông bà cháu là ở đây từ lúc ông bà cháu mới lấy nhau. 이곳 수상마을에서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엔의 가족들. 이곳에서 태어난 이엔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를 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Ôi, Anh ơi. Xin lỗi, xin lỗi. cho khách Ờ. quay. Anh ơi xin lỗi, chúng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Anh tên là gì ạ? Là Minh, Minh à? Xin lỗi mà bao nhiêu tuổi rồi? 37. 37 tuổi. 이엔의 부모님은 낯선 방문자의 방문을 스스럼 없이 받아주었는데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서 그런지 타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는 듯 했습니다. Ra ngoài. Ra ngoài. Tôi tên là Hạnh. Anh à? Anh hay là anh trai của anh Minh à? Rồi đúng rồi. Anh Chuột à? Anh chuột. À. Nó hai thằng này giống nhau không? Giống nhau, rất là giống. To béo hơn tôi chút. 동생이 살이 좀 더 쪄가지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Kia đi rồi kìa, không sao. Anh đã sống ở đây bao lâu rồi ạ? Từ bé. Từ bé? Từ bé. Đã sinh ra ở đây hay là? Sinh ra ở đây. À thế à? Ừ. Anh Minh cũng sống sinh ra ở đây à? Sinh ra ở đây lớn lên người đây ngày xưa đi làm biển đi làm biển suốt. À. Đấy, Ô. đấy. Cái Yến là vợ đấy. Có sao con? 장난을 치다가 동생이 물에 빠졌네요. 아무리 바다를 제 집처럼 누비고 다녀도 크고 작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Chết đâu rồi? Như ngày xưa đấy là như người ta kiểu là mới các cụ thời ngày xưa các ông già như bố bọn em ấy, các ông ấy lớn các ông ấy đi làm biển ấy thì các ông ấy chỉ có những cái thuyền bè thôi. Cái thuyền cái thiết này để cái là chạy đi trên sông này đi làm thôi. Thế nhưng một thời gian sau thì chẳng hạn như là tự nhiên cái người ta nghĩ ra là người ta làm một cái nhà ở trên biển như này mà cho cái phao xốp này xuống để nó nổi lên như này mà ở được như cái nhà ở trên phố. Thì là bắt đầu là cái đấy là người ta đua nhau người ta làm thôi, người ta có tiền thì người ta bắt đầu là làm cái này nó chỉ mất khoảng
Em cũng làm dưới biển với chồng em thôi. À thế à? Vâng. quê chị cũng làm ở. Dạ, vâng, quê em ở dưới biển này thôi. À thế à? Bão to ở đây cũng phải đi. Bão to mà đài báo to là tàu nó ra, nó kiểu tàu van ấy nó ra, nó kiểu nó bảo mình đỗ vào cái chỗ để an toàn.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고 생필품은 이동식 가게를 이용합니다. Có cà phê không? À. À thế thì là cô đô uống gì ạ? Uống nước suối không? Nước lọc đi. cho cái coca đi. Một chai thế À một chai đi. 이동식 가게 안에는 음료부터 과자, 과일 등 없는 게 없었는데요. 물건을 주문하면 배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특별히 육지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Cháu ngủ ở đây với ai? Em bé, Em. em Duyên. 네. 이엔이 남동생이랑 같이 자는 침대입니다. 봄에 튀응우 얻어? Bố mẹ cháu ngủ ở dưới lăng. 이렇게 수상가구 한 채를 만드는 데는 1억 동,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바다에 나가 조개를 따기도 하고 노를 저으며 놀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놀이시설이 없는 이곳에서 바다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담장 삼아 또 정원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풍족하진 않지만 굳이 욕심내지도 않는 소박한 삶. 이곳 수상마을은 하롱베이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곳 하롱베이. 꿈 같은 이곳의 풍경들을 가슴속에 고스란히 새겨봅니다. Dạ. Bóc cái vỏ này ra. 푸른 바다에 내려앉은 수천 개의 빛나는 보석들, 그리고 바다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롱베이에서의 여정은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로 가득 찬 흐응사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시간을 잊기도 했는데요. 이번 여정은
활짝 핀 꽃과 노목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보온마트옷의 커피 농장과 함께 독특한 문화로 발전된 천년 역사의 수상인형극, 전통을 지키며 변화를 꿈꾸고 있는 베트남의 오늘을 따라가 봅니다. 다민족 국가인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많은 수의 소수민족들이 북부와 중서부 산간 지역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하노이에서 135km 떨어진 대표적인 소수민족 마을 마이쩌우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여정의 목표로 삼은 곳은 목저우였습니다. 북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차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결국 목저우로 향하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Đang đợi để lổ mìn và đất sụt đi. Đi Mộc Châu đi hướng nào được ạ? Đi Mộc Châu á? Vâng ạ. Đi Mộc Châu thì bây giờ đường này là tắc không thể đi được. Không thể đi được ạ. Nếu vậy thì là khi nào sẽ có thể qua được ạ? Nửa tháng đến 1 tháng. Đấy, nửa tháng. Bây giờ hiện tại là đang không ấy được, bây giờ Khoa. ta khóa. Sang Bắc Yên xong rồi ra ngã ba Con Nòi. 이게 한 이틀 전까지 매일 비가 오면서 산에서 돌이 많이 굴러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최근 산간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공사가 늘어나면서 기반 공사가 미흡한 경우 종종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양의 돌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와 사고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장기간 도로를 통제할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목저우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산사태를 만들기는 했지만 2월에 내리는 비는 북부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베트남의 그 계절은 남과 북에 따라 다릅니다. 남쪽의 경우는 우기와 건기로만 나뉘고 1년 내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요. 대신 이제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산모작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의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요. 특히 우리의 늦겨울에 해당되는 이 계절에는 비가 많이 와서요. 이걸 이 사람들이 봄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 덕분에 북부에서도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설라성의 목저우 대신 호아빈성의 마이저우로 향했습니다. 북부 산악지대에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마이저우는 타이족들이 주를 이루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곳곳에서 이모작을 위한 첫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Lăng Mai Hic là ở đâu ạ? Mai Hic là Mai Châu. Mai Hic là Mai Châu đấy. Mai cũng là Mai Hic là xã Mai Hic nói chung. xã Mai. Còn đây là xóm Cha Lang nói riêng.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가는 달리 땅이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Tại sao con xuống có cây này à? Màu đen. Cho phân chứ. Cho phân để nó tốt lúa. Lá cây nhãn đấy. Lá cây nhãn. Mình quét về rồi mình lại làm mấy cái mình đốt lên làm nhóm lửa to. Vâng. 지금 모내기를 해서 5, 6월경에 추수를 하고 7월에 또 한 번 모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 정겹게 느껴지는 마을. 이곳에 사는 타이족을 만나러 갑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목조로 지은 특이한 모양의 집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야산이라고 불리는 주상가옥은 기둥을 세워 땅에서 2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소수민족 전통가옥 형태로 자연에 잘 적응해 살아가기 위한 이들만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타이족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Tại sao xây nhà như thế này ạ? Nó trước ấy thì có quan hùm, quan ấy để làm cái nhà thấp, nó quan hùm, quan bão nó hay bị cuối ui trước cái này nó tùm. À, bởi vì là cái nhiều động vật con vì cuối người ta lại làm cao. 뜨거운 땅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도 안성맞춤인 가옥 형태입니다. 이 야산의 특징은 뭐냐면 한 층의 방을 여러 가지 기능을 갖도록 같이 놓고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밥도 짓고요,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한 핵가족 한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탁 뚫린 시원한 집안 구조는 개방적인 타이족의 민족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듯 보였는데요. 시대가 변했어도 대가족의 전통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전통은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돼 소득 증진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타이족은 손재주가 좋은 민족이기도 한데요. 전통 방식으로 각종 수공예품을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소수민족들의 전통을 관광 상품화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전통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상업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을 유지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비엣족이지만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소수민족은 베트남 문화의 또 다른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문화의 밭에서 탄생된 베트남만의 전통이라고 하면 수상인형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인형을 만들어 연못이나 호수에서 공연을 했던 것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벌써 1000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농민들의 일상이나 전설을 재현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인형극의 주요 내용입니다. Có nhưng vì chiến tranh nó mai một đi, rằng thì lại bắt đầu khôi phục lại từ năm 89 đến bây giờ. Lý do là sở làm trên bảo tàng này thì gọi là bảo tàng bảo tồn. 공연 시간이 다가오면서 인형극 준비로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물속에서 하는 공연이라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야 합니다. 인형이 제대로 움직이는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드디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어느새 관객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인형극이 시작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이야기의 내용을 표현해내는 인형들. 수상인형극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민속 공연인데요.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숙련된 기술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긴 나무 막대와 숨겨진 끈으로 인형을 조종해야만 하는데요. 그 손놀림에 따라 인형극의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전통음악과 어우러져 펼쳐지는 공연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듭니다. 공연이 절정에 치달을수록 무대 뒤편에서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는데요.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인형들이 한 장면 한 장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재치와 해악이 넘치는 내용에 관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그렇게 1시간여의 흥미진진했던 공연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열정을 다해 공연을 마친 단원들. 1시간 만에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급히 무대 뒤편으로 가다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Thôi bà đi lên đi nó thầy. 물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심히 마시고 전 물이 차갑네요 아주. Khó khăn là về cái thời tiết rét, thời tiết. Thế xong là dụng cụ này là chật trội. Nên là phải cẩn thận không thì bị sơ sắt là ngã. Nếu như mà tại sao có lý do này của nước Nói chung là nếu như cái nước như thế này thì nó mới giấu được những cái nghệ thuật. Giấu được nghệ thuật. Mới giấu được nghệ thuật. Chứ nếu là trong mứt thì sẽ không giấu được nghệ thuật.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장의 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단원들. 이렇게 온몸에 한기를 녹입니다. 저에게도 차 한 잔을 권해주었습니다. Chầu cao à? Chầu cao đấy. Chữ tích chầu cao ấy. Ăn ấm lắm, ăn cái này nó cũng nước ấm lắm. Cái nàyคือ Vôi là gì? Vôi là đá vôi lung ra. Canxi oxit lung ra ấy. Quan không? Chú cứ ăn đi. Chú cứ ăn đi. Cứ ăn đi.
Không ngon không? Ngon. Ăn để làm gì? Ăn để ấm. ấm 아. 남편이 입이 좀 빨간데. 옛부터 검은색 치아를 건강과 미의 상징으로 여기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ăn cái này nếu vậy thì cô tốt cho răng. Nhưng mà bố thì răng đen xấu. Nhưng mà nó chặt, nó không đau.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이들을 계속 무대에 서게 만듭니다. 북부에서 시작한 베트남의 여정은 이제 중부로 내려가는데요. 북부와는 또 다른 색다른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부온마투엇으로 향했습니다. 부온마투엇은 베트남 최대의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베트남 커피 기업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커피 생산은 프랑스 식민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세계 주요 커피 생산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맛과 향이 우수하면서도 저렴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농장에는 커피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3년 정도 된 나무에서부터 피기 시작해 커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Cái cấy khác sang cái bầu, cái thơm hạt đó là nhánh ra hoa ra quả. Là về như hồi này em nói. Như những trái đấy là nó như mình bắt đầu này. Nhưng mà những trái này vô là vẫn là bị xấu. 커피는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라 재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Dạ. Bóc cái vỏ này ra. ăn cái này hả? Dạ. 딱딱한 씨가 있어서요. 씹히지는 않고 끝에가 약간 미끄러운 그런 맛이 나고요. 약간 약한 단맛과 약간의 쓴맛이 섞여 있는 맛입니다. 커피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씨앗인 생두를 이용해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꽃과 열매가 한창인 농장의 한켠에는 말라버린 고목들이 늘어서 있었는데요. 바로 수명이 다한 커피나무입니다. Thế hầu kia này được biết thầu bao cấp là ngay đó là 25 năm là cho cưa đốn. Vâng vâng. Rồi nó lên lại cái chồi. Vâng. Nhưng bây giờ để tới 30 năm rồi là nhổ luôn. Vâng vâng. Tức là trước đây là hầu thờ bao cấp Vâng. là Việt Đức qua họ đầu tư. Rồi là sau khi đó là Đức họ về nước thì họ lại giao lại cho Việt Nam bắt đầu với khoáng gọi là khoáng mới. 세월을 안고 쓰러지는 노목들이 왠지 쓸쓸하게 보였는데요. 이렇게 벌목된 자리에는 또 다른 커피나무가 심겨져 30여 년의 시간을 버텨낼 것입니다. 벌목된 커피나무들은 이 마을의 집집마다 주요 땔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매년 70만 톤 이상의 커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양의 커피를 수출하는 나라도 베트남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조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4 ngày tại vì hái tươi về nữa nó không sạc ra phơi. Phơi cho nó khô xong rồi sạc ra những dụng vậy là phơi tiếp. 베트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던 부온마투엇. 커피 산업이 발전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67kg. 이제 커피는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검은 황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는 아주 진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연유를 섞어 달게 해서 마시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평소에 가장 즐겨 먹는 커피인데요. 베트남 사람처럼 커피를 지금 마시려고 한 잔 시켰습니다. 커피 맛이 아주 진합니다. 하루를 커피 한 잔과 쌀국수로 시작한다는 베트남 사람들. 저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바쁜 여정에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보온마트 근교에 위치한 시골 마을, 동네 여자들이 분주한데요. 특별한 행사를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깍지 당남지 더야. 당남지 더야. À, năm xôi, ăn cưới à? Khi nào sẽ ăn cưới? Con trai lần này hay là con gái lần này? Con trai. Con trai lần này lấy vợ từ lần nào? Xa lắm. Tân Mai Phúc Sản đấy. 베트남의 결혼식 준비는 오래전부터 아주 정성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근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신부의 집에서 벌이는 일종의 피로연입니다. 신랑 신부의 얼굴이 참 앳돼 보이는데요. 이제 겨우 19, 20살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농촌에는 아직까지 조언을 하는 풍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결혼식은 신부집과 신랑집에서 각각 피로연과 함께 이틀간 진행됩니다. 약혼식은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좋은 날을 잡아 합니다. 피로연에는 한바탕 흥겨운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랑 신부가 빌랑열매와 담배를 답례품으로 전달하는데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풍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손님 접대를 끝내고 나면 신부 집에서의 행사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가까운 친척들은 하루 더 머물다 가기도 합니다. 주제 xe ở đây à? Hôm nay ở đây à? Tối nay ở đây à? Tối nay ở đây. 주제 xe ở đây à? Ở lại đây. 신부가 친정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날이 밝으면 신랑 집으로 떠나야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가족 친지들과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요. 설레임 만큼이나 서운함도 가득한가 봅니다. 어린 막내 동생을 품에서 떼어놓질 못하는데요. 언니와 누나를 시집 보내는 동생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Vui thì được ở bên người mình yêu rồi, còn buồn thì xa gia đình. Em buồn à? Chị hai lên chồng em buồn. Buồn rồi, ba nhà nuôi em rồi, nhà không ai cho bọn em rồi. 다음 날 아침, 신랑 집에서도 분주합니다. Bố giờ ra xin dâu. Cái là tăng. Rượu, rượu. À, rượu. Rượu. Cân dơ không? Con trâu đó.
신부를 좀 데리러 가기 위해서 술이랑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요. 신부 집에 가서 간단한 제례를 모신다고 합니다. 이걸. Rước cô dâu về đây. 아, đi nhà Phong tục Việt Nam là vậy. đi cô dâu bán cái này tổ cung. Đến tổ với cung. nó, xin dâu về. 드디어 신랑과 신랑 가족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집 앞에는 신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간 보자기로 싼 예물을 든 신랑이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빨간색은 장밋빛 결혼 생활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다시 한번 양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Chúng cũng như để xin xuống làm thủ tục rồi xin đưa cô dâu về để làm lễ dẫn hôn. 그리고 예물을 여는데요. 전설에 따라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를 지닌 베텔잎과 빌랑염례 그리고 술이 있습니다. 양가의 아버지는 이 술을 따라 한 잔씩 나누면서 자식들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이때 전통 결혼 예복인 붉은 아오자이를 입은 신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랑의 집으로 떠나기 전 치러야 할 마지막 의식이 남아 있는데요. 조상님들께 결혼을 고하고 앞날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기 위해 신부 집의 사당으로 향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축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어린 신랑과 신부. 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서 마지막 예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차에 오르기 전에 신부는 소에게 지폐를 여러 장 준비하는데요. 길에 뿌리면 애군을 쫓는다고 하네요. 이제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나섰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신부의 가족들과 친지들도 신랑 측에서 준비한 차에 올라타고 함께 떠납니다. 신부는 가는 길에 준비했던 돈을 뿌리며 행복을 기원하는데요. 이것도 베트남의 전통 관습 중의 하나입니다.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 길. 찻장 밖에 스쳐가는 모든 풍경들이 어제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드디어 신랑 마을에 차가 들어섭니다. 집 근처에 오면 경적을 울리며 신랑 신부가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차가 집 앞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서게 되면 신랑 신부가 앞장서고 뒤에 신부 가족들이 줄을 지어 신랑의 집으로 걸어가는데요.
신부의 어머니가 맨 뒤에서 따릅니다. 신랑집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신랑 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인도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결혼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랑 집에서도 역시 집안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의식부터 치릅니다. 딸을 보내는 어머니에게는 오늘이 한없이 좋은 날이면서 또 한없이 가슴 시큰해지는 날입니다. Trời rất là đẹp, thời tiết rất là êm dịu, rất là hạnh phúc với gia đình hai bên. 식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어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베트남의 결혼은 집안을 넘어 마을 축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커피꽃 활짝 핀 보온마트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인연을 찾아 발길을 옮깁니다. 베트남은 한 가지 색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채로운 문화의 토양 속에 만들어진 독특한 전통, 그 속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 산업은 이제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커피꽃 활짝 핀 부엄마 투어에서 흥겨운 결혼식 문화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남부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정,
그 길에서 또 다른 전통과 마주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황토빛 물결 위에는 원시의 자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가는 4,000km의 대장정의 끝자락, 메콩 델타. 오늘도 또 한 걸음 길을 나섭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일 텐데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는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최대의 도시이자 교류와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요. 이번 여정은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 호치민에서 시작합니다. 베트남의 여느 도시들보다 많은 오토바이 행렬이 호치민시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이공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했던 호치민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후원을 받았던 남부 베트남의 수도였는데요. 북부 하노이가 전통과 보수로 대표되는 도시라면 호치민은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유로움을 품은 곳입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호치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호치민은 옛 이름이 사이공인데요. 사이공의 위치가 메콩의 중요한 지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인도 차이나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 대륙으로 통하는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곳에는 많은 나라가 서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많이 했던 곳이고요. 지금도 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역을 하고 서로 장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호치민은 말 그대로 다문화 도시입니다. 호치민의 차이나타운 쩌런 지역과 시내의 이슬람 사원은 호치민이 다문화 도시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인도 차이나로 향하는 관문 도시답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국제도시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베트남 독립의 영웅인 호치민의 이름을 딴 시인민위원회 청사. 호치민 동상이 통일된 베트남의 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은 베트남 전쟁의 중심에 있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1975년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전쟁은 3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 기념 박물관에는 당시 역사의 생생한 증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옥상에는 당시 마지막으로 사이공을 탈출했던 미군 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참했던 전쟁의 흔적들은 이제 베트남의 주요 관광 상품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따까오인데요. 우리나라의 제기차기와 비슷합니다. 묘기에 가까운 동작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외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이곳이 호치민시의 대탐거리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메콩강,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중국에 이르는 그런 많은 버스들이 이곳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탐거리는 또 다른 여행의 시작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여정에 대한 기묘한 정보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죠.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호치민에서 향한 곳은 메콩강 삼각주, 메콩 델타 지역인데요. 그곳에 위치한 미토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시작해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 남부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물줄기. 4,000km가 넘는 대장정의 끝에는 베트남의 젖줄 메콩 델타가 위치해 있습니다. 9개의 지류로 흩어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해서 구룡강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초의 자연이 살아있는 메콩 델타. 베트남의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좁은 수로변에는 나룻배를 대고 손님을 기다리는 뱃사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À, chị nhà chị ở đâu ạ? Nhà chị ở Mỹ Tho hay là? À thế à? chị nha. 메콩을 둘러보기 위해 나룻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곳곳에 미로처럼 얽힌 좁은 수로들이 많은데요. 주요 교통수단은 나룻배입니다. Tháng mỗi năm ở lại tuyến cho khách du lịch mấy lần à? Một ngày, 2 lần à? À. Khi mà thứ bảy chủ nhật lễ rồi thì được 3 chiếc. Có khi cũng không có chiếc nào, không có khách không có chiếc nào. 황토빛 강물이 흐르는 좁은 수로는 많은 뱃사공들과 이곳 농민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수로를 벗어나면 메콩강의 큰 물줄기와 만나게 되는데요. 크고 작은 선박들이 마을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주요 운송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메콩의 9개 지류 중 가장 큰 물줄기를 보기 위해 배를 갈아탔습니다. 바다라 해도 좋을 만큼 거대한 강물. 이날따라 뱃길이 상당히 거칠었는데요. 큰 파도가 거침없이 밀려들어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Tại sao hôm nay có sóng to thế nhỉ? À, nay là hết cái mùa nước nổi rồi, nước kém là bắt đầu có gió chướng ở ngoài biển thổi vào. Thành phố Hồ Chí Minh xuố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 xuống có. Mấy chú vậy đó, từ ngoài vô, ghé thành phố Hồ Chí Minh, xuống đây, đúng không? 메콩강은 강물의 누런 빛깔 때문에 언뜻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황토가 많이 섞여 있을 뿐 수질은 깨끗한 편이라고 합니다. 남진아해를 통해 인도양의 바닷물도 밀려드는 이곳의 지류는 생태보고라 불려집니다. 메콩강의 대표 풍경 중에 하나가 수상가옥인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콩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생명을 피워 풍요의 땅을 만들었는데요. 메콩강은 인간과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강변을 따라 들어선 한적한 시골 마을. 울창한 수풀과 늪, 치렁치렁한 수목들이 마을을 온통 뒤덮고 있었는데요. 시간마저 잠시 쉬어갈 듯한 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메콩 델타. 어딜 가나 먹을거리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의 빵 바구니라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열대 과일의 천국입니다. Chị ơi,
Qua này qua gì ạ? Vú sữa. Vú sữa. Có ngon không ạ? Ngon, rất ngon. Ngon thế nào? Ngon, ngọt. Ngọt. Anh nhìn cái nước sữa nó sẽ chảy ra nè. Đó, so. Khi ăn vú sữa phải so cho nó. Là ta phải so gì? So gì đặng cho nó sẽ có cái sữa đi. Với hai nữa cái sữa nó sẽ ngấm vào cái thịt, nó lại nó ngon, nó không có ăn vú sữa. Thì bây giờ so xong, bây giờ anh nút cái sữa nè, cái sữa nó ra. Đây, em sẽ mời anh thử. Đó, nó rất ngọt. Xong rồi mình sẽ bẻ ra. 이 부스라고 하는 과일인데요. 베트남에서 많이 나오고 한국에는 없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이걸 자르면 우유빛깔 즙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따서 부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일단은 이 우유즙 같이 하얀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스는 이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Đi chợ về. Đi chơi gì? Đi chơi Cái Răng à? Đi chợ Cần Thơ. Đi chơi Cần Thơ. Băng tuyến này à? Từ đây đến đi chơi Cần Thơ bao xa nhỉ? Cái này cái gì à? Nước đá. nước đá. 사시사철 날이 더운 메콩델타 사람들에게는 얼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음식을 보관하고 찬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메콩강에 붉은 석양이 내려앉으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노을이 짙어가는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거리고 메콩의 하루가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메콩강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섰습니다. 저 멀리 지난 2009년에 개통한 건터 다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전체 길이가 2,750m, 왕복 8차선 도로의 건터 다리는 사장교로서는 동남아시아 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리 개통 이후 이곳 사람들의 생활도 조금씩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 가장 먼저 메콩델타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상시장인데요. 메콩델타 지역에는 여러 개의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까이랑 시장을 돌아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시장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잔뜩 몰려 있었는데요. 새벽 3시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해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여러 척의 배가 뒤섞여 있어도 어떤 물건을 파는 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뱃머리에 꽂혀 있는 장대를 보면 되는데요. 상인들은 자신의 배에서 파는 물건을 긴 장대에 매달아 꽂아둡니다.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배들의 위치도 자주 바뀌다 보니 구입하려는 물건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간판인 셈입니다. 까이랑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과일이나 채소들인데요. 인근 섬이나 마을에서 재배된 것들입니다.
육지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역의 특성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기 위해 형성된 수상시장. 육로가 발달하면서 예전에 비해 이곳 수상시장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콩델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 속에 여기저기서 흥정을 하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바쁩니다. 시장에는 물건을 파는 배와 사는 배는 물론 부지런히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파는 배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간이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고 새벽 시장을 찾다 보니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도 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국수 맛이 참 궁금했는데요. Bún riêu này bao nhiêu tiền ạ? Hả? 20. 20. 20 à? 베트남에는 지방마다 다양한 종류의 쌀국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 하루를 쌀국수와 함께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국수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국수는 물론 커피부터 샌드위치까지 여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출렁거리는 강물 위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띱니다. 까이랑 시장은 원래 도매 시장인데요. 하지만 그날그날 사용할 물건을 사거나 텃밭에서 키운 채소며 과일을 팔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장사를 나온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Cái này cái gì ạ? Bí. Bí à bí. Mua. À nhà chị ở đâu ạ? Các cây báo xa nhỉ? Cây số hả? Một cây số. À. 매일같이 꼭두 새벽부터 노를 저어 시장에 나온다는 아주머니. 파는 물건이라 봐야 집에서 키운 호박 2-3 바구니가 전부입니다. Ra ngoài thành dần á, thành dần nó biết hái đâu. Biết nó đồng 오늘은 운이 좋아서 한꺼번에 물건을 다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박과 같은 미인은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 중에 하나라 인기가 많습니다. 급한 대로 나룻배 바닥은 물건의 숫자를 기록하는 장부 역할도 합니다. 싣고 온 물건을 모두 팔고 40만 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에 불과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소중한 돈입니다. 물건을 다 팔고서야 시원한 차 한 모금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모아 나룻배에 작은 모터를 다는 것인데요. 좀 더 빨리 이곳저곳을 누비며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가 넘어서면 수상시장도 파장을 하고 대부분의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메콩델타의 아침은 북적거리던 수상시장과 달리 마냥 평온해 보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농촌이지만 작은 나룻배로 노를 저어 이동하다 보니 1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메콩델타의 작은 지류들을 따라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요. 아주머니의 마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에는 외손자들이 한창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큰딸과 사위가 바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모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트남 가족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황토와 침전물이 쌓여 만들어진 메콩델타 지역은 세계 제1의 곡창지대로 알려질 만큼 비옥함을 자랑합니다. 4,000km 이상을 유유히 흘러온 거대한 메콩강이 곳곳에 스며들어 풍요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아주머니의 작은 텃밭도 하수분과 같은 곳입니다. Mưa lớn vậy đó, buổi chiều là nó phì gì nè, mau gì nè. Cái này ngày hôm qua là có chút xíu gì nè, bỏ lại nè. Nhiều mơ là nó bụi lớn gì nè, nó mau, đêm sáng ngày nó phì với nó mở nó bầu bí đó. 메콩 강물이 흘러드는 수로는 다양한 작물을 키워내는 젖줄과도 같습니다. Nước trong dẻo vậy đó, nước cái sông nó lên đó, như mương rồi nó chảy theo mấy cái đường mương ống cống rồi đó. Ống cống mà không phải ống cống như ống trong chợ nha, như mấy cái đập đó. Rồi cái ta để cái ống cống ngang thì cái nước nó thổi vô rồi nó tẻ tùm lum hết trơn vậy đó. 총 유역이 2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메콩델타. 메콩강의 풍부한 수량 덕분에 그 절반 이상이 논밭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황토빛 강물은 말 그대로 삶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Chị ơi, cái này cái gì ạ? Đây. Cái này cái dồ. Dồ là vệ sinh à? Nuôi để vệ sinh đó, nhưng mà mình đi cầu cho nó ăn chứ để xuống sông đó người ta đâu có cho bên phường nữa nó bắt chết á. Nó sạch sẽ. À thế à? Dạ. Ở đây có con cá à? Cá. Có thể là ăn con cá ở đây không ạ? Không, ít ai ăn. Nuôi con cá để làm gì ạ? Nuôi để cho nó ăn cầu, cho mình đi cầu cho nó sạch sẽ vệ sinh vậy thôi. Dạ. Người bình thường cũng dùng ở đây. Người nào cũng thể dùng vệ sinh đây. Nào cũng nhà nào cũng có hầm vậy đó. À cũng có nhà như vậy ạ. Để cho mình vệ sinh sạch sẽ, đừng có đi xuống sông rồi mình xài nước đâu. Vâng. nữa đi. nổi đầu chứ. 메콩델타 농촌에서는 이렇게 집 주위에 연못을 파는데요. 아주머니는 이 작은 연못에 800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순환적인 방법을 통해 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베트남어로 화장실을 배신, 즉 위생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자연을 지켜주는 위생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연정화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용변을 보면요, 그것을 이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먹고
그다음에 새우들이 먹음으로 해서 자연 생태를 지켜줍니다. 물을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큰 강에 더러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여기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자연 생태를 지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메콩강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독특한 생활 방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메콩강. 태고적부터 말없이 흘러온 강물은 돌고 돌아 인간의 삶까지 적셔주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풍요로움을 간직한 땅. 자연이 빚어낸 순박한 삶의 현장은 베트남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메콩 델타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건트로 향했는데요. 건트는 이 일대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때 갑자기 들려온 커다란 경적 소리. 색다른 차량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악단의 흥겨운 연주까지 더해지며 도로를 떠들썩하게 만드는데요. 언뜻 보면 축제를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장례식 행렬입니다. 남부 베트남에서는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묘지로 이동하며 길에 꽃과 부적, 돈을 뿌립니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하고 노잣돈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와 이웃 등 문상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줄줄이 운구 차량을 따릅니다. 도로가 복잡하고 시끄러워지지만 이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장례는 2박 3일로 치르는데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합니다. 장례식 행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인데요. 지금은 일반적인 악단을 부르지만 옛날에는 전문적으로 장례식에서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터종깬이라고 불렀는데요. 경건하고 고요한 음악 대신 신나고 경쾌한 음악으로 고인의 가는 길을 위로합니다. 장지가 가까워지면 시끌벅적하던 음악 소리도 잠시 멈춥니다. 보통 산에 묘를 쓰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주택가 근처의 들판이나 논 한가운데 묘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지 입구에 들어서면 젊은 청년들이 관을 메고 걸어갑니다. 뒤로는 가족과 친지들이 따르는데요. 이곳은 고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종교에 따라 장례 관습이 조금씩 다른데요.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 신자들의 장례는 스님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주와 직계 가족은 긴 상복과 하얀 모자를 착용하나 다른 친척들은 하얀 머리띠만 맨다고 합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 싶은데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제를 올리는 자손들에게 스님이 물을 뿌리며 정화 의례를 행합니다.
có về mình bắt cái bẫy mình để đây cho cái đầu rồi mình tan rồi. Có đó không? Rồi cái đó gom lại đi đem ra ngoài đốt chung. Rồi chưa còn gì nữa không? Có nha luôn. 마지막으로 고인의 옷과 함께 저승길에 가져갈 노잣돈을 태웁니다. 그리고 관을 안장하는데요. 묘자리는 미리 벽돌과 시멘트로 석관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관을 안장하고 나면 흙을 덮고 다시 시멘트로 밀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Đó là phong tục người Việt Nam đưa tiễn linh hồn đến nơi an nghỉ cuối cùng. Và sau này Việt Nam nó tiến bộ, có những người con kính nể nó đưa tiễn ông bà, nó có ăn có để, có dư có giả, có tiền bạc nó cung phụng nó làm cho cái phần đưa tiễn ông già được sinh động. 묘를 시멘트로 바르는 이유는 이 지역에 물이 고여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관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돌고 돌아 바다로 흘러드는 메콩강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보입니다. 베트남 안에 또 다른 베트남, 메콩 델타. 활기와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황토빛 물결을 바라보며 베트남에서의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해 봅니다. 거대한 황토빛 물결 위에 펼쳐진 삶의 현장. 자연의 풍요로움과 순수함,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메콩 델타에서의 여정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왕국의 역사, 그 영광의 세월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후에에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중부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에데족,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찾아 오늘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란만장한 역사의 길을 걸어온 베트남. 곳곳에 그 흔적을 간직한 도시들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수도 하노이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간직한 곳입니다. 오토바이 천국 하노이. 홍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도 오토바이 물결은 계속되는데요. 다소 시끄럽긴 하지만 도시의 색깔이 느껴집니다. 1000년 전 수도로 정해졌던 하노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세월의 정취를 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삼육거리인데요. 옛날 36개의 상공인 조직이 36개의 거리별로 정해진 상품을 만들어 팔았던 데서 유래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랜 지인인 점 교수를 만났습니다. Thế là mai đi Huế đúng không? Hôm qua ta đi mấy chỗ về và hôm nay thì bảo tàng dân tộc cũng làm được không phải từ Huế qua thiên hoàng hay 점 교수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점 교수의 안내를 받아 삼육거리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삼육거리는 그야말로 베트남 전통 도시의 면모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골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상점들은 세월의 흔적을 안고 연이어 있는데요. 100년 넘은 옛 건물들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육거리에 있으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거리마다 만들어 팔던 물건의 이름을 그 거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탕거리입니다. Thì ở đây còn rất nhiều những cái cửa hàng mà nổi tiếng bán ô mai, bánh mứt kẹo chẳng hạn như là các cửa hàng như nhà đây là cửa hàng Toàn Thịnh. 과자를 비롯해 설탕에 절인 과일을 말려서 팔고 있는 가게들이 많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의 대표 간식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밤이 되면 삼육거리에는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상점들. 밤에 보는 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음력 정월 전후에는 재래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다양한 전통 축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도시의 어느 거리에서도 쌀국수를 파는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상인들은 손님들을 만나러 분주합니다. 가장 흔하면서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가 사탕수수 주스인데요. 삼육거리의 별미입니다. 하노이 구시가지 곳곳에는 밤에도 생동감이 살아 넘칩니다. 여기가 동수원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수원 시장은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고요. 베트남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동수원 시장이 어디죠? 이렇게 묻는 것이 외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말이 될 정도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옛 정취를 간직한 거리의 야시장이지만 팔리는 물건들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이 바로 휴대전화 케이스라고 합니다. 야시장의 매력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 후에로 가기 위해 밤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타도 하노이에서 후에까지 12시간을 꼬박 달려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 식민 정책으로
1881년에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먼저 철도가 개설되었습니다. 열차 침대 칸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좁은 객실마다 6개의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네요. 베트남 사람들 체격에 맞춰진 것 같고요. 좀 키가 큰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좀 들어가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우니까 머리하고 발이 끝까지 닿네요. 지금 보니까. 드디어 열차가 출발하고 하노이와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밤새 달린 기차는 북부를 지나 중부지방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차창 밖으로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좁은 침대에서 밤새 뒤척거리다 보니 몸이 좀 힘들었는데요. 이것도 여행의 또 다른 묘미겠죠. bánh giò xuyên suốt là mời khách xuống nào. Anh ơi, cho tôi trứng gà nhé. 기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삶은 달걀이 아닐까요? Bao nhiêu tiền một cái anh nào? 5.000 một con của anh ạ. 5.000 một cái. Xôi bán hết rồi à? Gần hết. 25.000. Cảm ơn anh nhé. Trứng gà chứ đồ xôi giò anh suốt là mời khách xuống nào. 맛있게 생겼네요. anh ơi, em mới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아들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탔다는 부부. 음식을 나누면 쉽게 친해진다는 얘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강공nghiệp à? 조각조각 이어붙인 듯한 초록빛 풍경. 그렇게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 중에 하나인 후에. 수도 하노이와는 540km나 떨어진 중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후에는 인구 34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옛부터 종교와 문화, 상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특히 화려했던 과거 응우엔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후에를 가로지르는 흥은강입니다. 흥강을 경계로 하여 이쪽이 신시가지고요. 저 강 건너편이 구시가지입니다. 저희 구시가지에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우엔조의 왕궁터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강을 배경으로 많은 유적, 왕궁과 유적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의 경주와 같은 옛 도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의 나라인 베트남답게 이곳 후에도 흥은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했는데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은 왕국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도심을 연결하는 쩌응티엔 다리를 건너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구시가지로 향했는데요. 구시가지의 유적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높이 37m의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깃발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에 왕궁과 만나게 되는데요. 왕궁을 둘러싼 웅대한 해자가 왕조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초 현재의 베트남 영토를 완성했던 웅웬 왕조. 하지만 프랑스의 국권을 빼앗기고 쓰러져간 마지막 왕조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궁전이란 뜻의 다이노이 혹은 베트남의 자금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후에 왕궁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궁궐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은 황제가 정무를 살피고 각종 의례를 행하던 공간인데요. 마당의 오른쪽에는 문관이, 왼쪽에는 무관이 서 있게 되는 석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내부는 찬란했던 왕조의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후에 왕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붉은색 지붕은 화려한 색채와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정교한 용 조각엔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복원된 태화전을 제외하면 과거의 영화가 상처 속에 남겨져 있는 듯이 느껴졌는데요. 후에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폭격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왕궁을 비롯해 많은 유적들이 폐허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가득 내려앉은 궁터는 침략과 전쟁으로 점철된 베트남 순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1945년) 이곳 왕궁에서 웅웬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가 호치민에게 권력을 넘기며 왕좌에서 내려왔는데요. 이것으로 베트남 왕조 시대는 문을 닫게 됩니다. 흘러간 영광의 역사가 왕궁의 곳곳에 쓸쓸함을 더하는데요. 권력의 허무함과 세월의 무상함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합니다.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위 17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곳에서 인접한 후에는 베트남 전쟁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옛 왕조의 수도도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남긴 것이 아픔만은 아닙니다. Như tôi nói ban đầu đấy thì đây Huế là một cái gọi là cố đô của Việt Nam, nơi mà người ta rất là cầu kỳ trong chuyện ăn uống. Người Huế không chỉ muốn ăn ngon mà nhìn nó phải đẹp nữa, tức là người ta phải ăn bằng mắt. Người Huế không chỉ chú trọng tới cái khẩu vị ăn, tới cái vị giác khi mình ăn, cái món ăn phải đương nhiên là phải ngon. Và bên cạnh đó chúng tôi cũng còn chú trọng tới cái phần trình bày, có nghĩa là phải đẹp mắt. Tức là người Huế có câu gọi là ăn bằng mắt. Đấy, tức là món ăn phải đẹp để mình nhìn vào là đã thấy thích ăn rồi. Hoa này là hoa gì ạ? Cái này chúng tôi không gọi hoa mà đây là một cái
món ăn tráng miệng trong những cái bữa ăn sau khi người ta ăn xong của người Huế chúng tôi. Thông thường thì đây là cái bánh làm từ đậu xanh, đây là quả xoài, đây là trái thanh long, đây là quả lựu, quả sơ ri hay là quả khế. 직접 맛을 봤는데요. 그 과자 같은 맛이 나는 망고 맛집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떡이 씹혀서 아주 과일 맛과 떡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이걸 먹으면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나타낸 것은 왕궁만이 아닙니다. 옛부터 왕들은 거대한 무덤으로 권력을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웅웬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웬 왕조 황실 무덤 가운데 하나인 뜨덕 황제 릉. 뜨덕 황제는 왕조 13명의 왕 중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제4대 왕인데요. 이곳 왕릉은 웅웬 왕조의 유적 중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자신의 능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직접 설계했던 뜨덕 황제. 1864년에서 67년까지 만 3년에 걸쳐 3천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마치 궁전과 같은 이 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뜨덕 황제는 생전에 이곳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1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리며 연꽃 잎에 밤새 맺힌 이슬을 모아 차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흥은강을 따라 남쪽으로 4km 정도 내려가면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인 티엠무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1601년에 만들어진 이 사원은 강별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원 입구에는 벽돌로 만든 팔각형의 7층 석탑이 세월의 흐름을 잊은 듯 빛바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다홍빛을 띠고 있는 이 석탑은 높이가 21m에 달하는데요. 웅웬 왕조의 제3대 황제였던 티오찌 황제가 세운 석탑입니다. 후에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4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흥강과 함께 해온 티엠무 사원, 후회의 또 다른 역사이기도 합니다. 석탑을 지나 사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짙은 향내음이 가득했는데요. 티엠무 사원은 남방불교의 색채가 강한 곳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고승을 많이 배출해낸 티엠무 사원. 특히 1963년 부패한 남베트남의 지엠 정권의 항거에 분신한 티꽝득 스님이 주지로 있던 사찰인데요. 이후에도 독재에 맞선 불교도들의 항거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베트남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곳 티엠무 사원에는 지금도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마다의 간절한 기원을 담은 향불이 하루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원 곳곳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고궁이나 사찰 등에서는 아름다운 분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부터 황실에서 분재 장식으로 정각의 내부를 화려하게 꾸미면서 분재 기술이 발달해 왔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분재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선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분재는 베트남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소품입니다. 이런 사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나 식당, 가게에도 이런 분재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새해에는 이런 새로운 분재를 사들여서 집안에 새해를 소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특히 이 귤나무하고 복숭아나무는 신년 때, 의례 때 반드시 필요한 분재입니다. 그래서 음력 설 전에 새 분재를 사들여서 집안을 장식합니다. 특히 귤나무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번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병장수와 부를 상징하는 귤나무. 그래서 정월이 되면 베트남 거리에서 귤나무를 파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원 한 켠에서 아이의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진지하게 불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곳 티엠무 사원은 동자승들이 수행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học kinh à, phát kinh à? Dạ. À. Dạ, kinh Nhật Tùng. À, vâng. Cháu tốt được à? Dạ. Cháu đã xuống chùa này bao lâu rồi? Dạ, 1 năm rồi. À. Tại sao cắt tóc nhớ vậy ạ? Dạ, mình mới còn nhỏ mà học xong thì chính là cạo cái này đi. Dạ, khi mua lên làm mà khi mua thò vậy rồi là làm chủ là cạo cái này đi. À. 절에 들어와 2, 3년 동안의 수행을 마쳐야 남은 머리를 깎고 정식 스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종의 견습 기간인 셈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눈에는 사람이 모두 연꽃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탁한 물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저 어린 동자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스님으로 자라길 기원해 봅니다. 중부 고원지대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의 삶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마침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상징하는 하얀 아오자이는 여학생들의 교복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일주일 중 월요일은 반드시 아오자이를 입는 날이라고 합니다. Thị trấn là hầu như đọc Mân Ông ạ? Mân Ông nhiều. Dạ vâng. ED thì thế nào? Dạ? ED. ED. À, ED cũng có nhiều ạ? À, Gia Lai cũng có không? Gia Lai. Gia Lai ít có ít ạ. ED nhiều không? Mân Ông nhiều à? Dạ.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에데족은 독특한 모계사의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솥대를 몰고 지나가는 에데족을 만났는데요. 저도 에데. 이분이 에데 소수민족 에데 분들이십니다. 지금 소머리를 하셔서 지금 소를 먹이려고 데리고 나왔네요. 잠시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부끄러운지 자꾸 피하기만 합니다.
에데족 사람들에게 마을 위치를 물어봤는데요. 이쪽 지금 에데 마을로 지금 소들이 가고 있다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에데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갈 수 있답니다. 이 여성들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손님을 반기지는 않는 눈치였는데요. 솥대를 재촉하며 자꾸만 걸음이 빨라집니다. Chị ơi, tí từ từ nhá, tôi muốn nói chuyện một lúc thôi. Giây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꾸 도망만 갑니다. 결국 소 2마리가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은 소수민족들이 저지대로 내려와 다른 민족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외지인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 에데족 여성들인데요. 지금 소를 먹이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산에서 화전농을 하고 이동식 경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의 규모도 작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농토를 찾아서 이주를 하면서 살아야 했죠. 근처를 지나다 보면 조용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에데족 사람들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많은 소수민족들처럼 에데족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부온돈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30마리의 코끼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과 같은 운송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ả Lào, cả đây, cả dân tộc Mông, Kinh cũng sống như 에데족, 문홍족, 라오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마을. 그러나 새로운 환경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은 적당한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옛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코끼리를 영물로 여겨왔었는데요. 이곳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 코끼리를 타고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을 벗어나 낯선 땅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물살을 헤쳐가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소수민족들을 국가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점점 경제적으로 소수민족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하고 있고요. 소수민족들을 가급적
고산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저지대로 이주시켜서 여러 종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독특한 문화,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까지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나라 베트남. 다 듣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에 아쉬움이 남는 여정이었는데요. 아직 순수함을 잃지 않은 이곳에서 역사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지구의 심장 같아, 심장. 사람들이 이게 식감, 아우, 푸.